지금부터 2학년 5반 윤사 B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부터 부를게요. 윤사 부장이 여러분들 아마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체크를 하고 있을 테니까 손을 번쩍 들거나 큰 목소리로 대답을 해주세요. 윤사 부장이 잘 체크할 수 있게. 그럼 이제 부를게요. 1반 서윤지, 성주희, 이세정, 정서아, 2반 김나림, 박민교, 어민혜, 이유나, 3반 고도예, 김나린, 김보민, 박서진, 신채은, 유지희, 정지숙, 한예은, 4반 김윤서, 김진아, 양다혜, 오규민, 정은솔, 5반 김아영, 김윤서, 양수민, 7반 이서연, 8반 김연우, 9반 김나경, 김채현, 임채희, 10반 유나연, 이수현. 이제 윤사부장이 체크를 했을 텐데 제가 조금 빠르게 읽은 것 같기도 해서 아마 혹시나 자기가 출석을 했는데 윤사부장이 이제 밴드에 결석한 사람 댓글을 달 거예요. 근데 결석한 사람에 자기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친구들은 꼭 이 수업 시간 안에 자기 이름이 달려 있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자기 이름이 결석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윤사 부장한테 자기 있다고 수업 시간 내에 말해 주세요. 수업이 꽉꽉 채워서 끝나진 않을 테니까 말할 시간은 있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으로 오랜만에 만나는 이소리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갈비뼈 골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사 선생님의 집에서 누워 있어라 라는 진단을 듣고 집에서 누워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나 실제로 가서 수업해 주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일단 미안하고, 하지만 그만큼 실제 수업하고 다르지 않게 똑같이 수업을 할 거니까 열심히 들어주세요. 나 없다고 엎드려 있지 말고 서서, 알겠죠? 이제 시험 기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영상으로는 한 3차 시 정도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영상을 또 선호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제 옛날 영상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그거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는 걸 봐서, 영상의 단점은 내가 직접 수업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이 막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대신 여러 번 돌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 장점을 마음껏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밴드에 올려놓을 거예요. 계속 시험 직전까지. 우리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정약용부터 먼저 한번 해볼 건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 아마 우리 정약용의 성기호설까지는 얘기하고 끝냈을 거예요. 그게 아마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들 아마 50페이지랑 49페이지, 50페이지랑 50 몇 페이지냐? 50페이지, 49페이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펴놓으셔야 되는 건 49, 50페이지를 양쪽에 다 펴놓으세요. 책상에. 다 펴놓으시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수업을 할 것 같아요. 네, 51페이지도 있으시죠? 없는 사람은 제가 2학년 5반 본체 있잖아요. 본체. 그 본체에다가 시험 범위 웬만한 남은 학습지들을 다 넣어놨어요. 여러분 본체 뭔지 모르려나? 그 책상 밑에 컴퓨터 몸통, 뭐라고, 본체 알겠지? 몸통 있는 부분 열면 그 위에 A4 용지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거 순서대로 제가 윤사 시험지 다 넣어놨거든요. 아마 거기서 가져가시거나 나중에 혹시 모자라면 내가 밴드에 파일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인쇄하시면 돼요. 일단 오늘은 49, 50페이지.
지금 없는 사람은 나와서 앞으로 가져가세요. 일단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정약용 막 얘기하면서 어디까지 했냐? 아마 이 기호에 관련해서 얘기하다 끝났을 거예요. 기호라는 건 뭐야? 진짜 별표, 하트 이런 모양의 기호가 아니라 내가 뭔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기호다. 근데 정약용은 사람의 본성을 뭐라고 봤다? 기호일 뿐이다. 주의나 성리학자들은 뭐 인간의 본성은 선하고 처음부터 선으로 정해져 있고 뭐 하늘의 이치가 담겨 있고 그게 뭐 본연지성이고 이러는데 그런 거 다 어지럽고 못 써먹겠다. 그냥 뭐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도의 기호지 뭐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냐 그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요 부분일 텐데 아마 여러분들 이 부분은 어디냐면 50페이지. 네. 50페이지에 여기 다 채워 있긴 할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여기 인간의 본성은 기호일 뿐이야. 근데 기호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먼저 이거 무슨 기호였어? 여기 사람 적어놨잖아. 대답 안 할 것 같긴 한데 무슨 기호였지? 영지의 기호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구의 기호였어. 이거 두 개 이렇게 섞어 쓰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영지의 기호란 사람만 갖고 있는 거야. 인간만. 그래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욕구였죠. 그리고 형구의 기호는 뭐였어? 내 육체적 욕망이나 감각적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기호로 본성으로 인간과 동물 다 갖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 네, 선생님이 저번에 한강을 갔다 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보통 여러분 한강에서 먹는 음식 여러분 한강 안 가봤으려나? 가봤을 수도 있긴 한데 나중에 대학생 되면 잔뜩 갈 거예요. 거기서 자주 시켜 먹는 음식이 있지. 뭘까? 두 가지. 하나는 시켜 먹고 하나는 내가 사 먹어. 안 먹으면 안 돼. 유명한 한강 라면이란 게 있고 또 한강에서 뭘 시켜 먹지? 주로 치킨을 많이 배달을 시켜 먹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배달을 시켜 먹고 라면도 이제 먹었어. 근데 선생님 그때 선생님 강아지 가을이랑 같이 한강을 갔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여러분 옛날에 그 내가 게임할 때도 많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게임에서 선지에서도 가을이가 굉장히 사고뭉치 강아지란 말이지. 그래서 가을이가 막 그 선지 중에 막 가을이가 사기 그릇을 먹고 막 내시경을 한 적이 있다 막 이런 것도 있었어. 그만큼 뭔가를 잘 집어 삼키는 아이인데 이상하게 선생님 한강에서 돗자리 펴고 치킨이랑 라면을 먹고 있을 때 안 덤비는 거야. 그냥 내가 살짝 잡고 있긴 했지만 그렇게 꽉 붙들고 있진 않았거든요.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을 텐데 전혀 먹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아서 오늘 얘가 되게 얌전하다. 먹기 편하다 하고 먹고 있었지. 근데 치킨을 거의 다 먹었어. 그리고 라면도 다 먹었어. 이제 치킨은 뼈만 남아서 이제 선생님이 뭐 따로 비닐봉투에 이제 치킨 뼈를 모아 넣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 순간 가을이가 갑자기 미친 듯이 달려나가더니 그 치킨 비닐봉투에 있는 치킨 뼈를 잡고 튄 거야. 근데 선생님이 다행히 목줄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 도망가진 못했어. 근데 그거를 이 가을에 좀 이상한 습성이 있어, 얘들아. 그거를 뺏으려고 하면 삼켜버려. 그러니까 보통 강아지들이 닭뼈를 막 먹고 치킨 뼈를 먹고 병원에 많이 내원을 한대. 근데 이제 걔네는 다 씹어서 넘겼기 때문에 병원에서 소화시킬 수 있을 거다. 뭐 소화를 좀 촉진시킬 수 있는 주사 정도만 놓으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나는데 얘는 이상하게 그냥 모든 거를 씹지 않고 뺏으려고 하는 순간 그냥 다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 치킨뼈가 5cm 정도였거든. 보통 조그만 가을이 정도의 2kg 정도의 소형 강아지가 먹을 수 없는 크기인데 그걸 삼켜버린 거지. 그래서 망했다. 그 즉시 한강 뭐 놀이고 뭐고 다 접고 병원에 갔어. 가을이를 데리고 그 근처 동물병원에. 근데 거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나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저번에 사기 그릇을 먹고 오더니 이번에는 내 책임 같은 거야. 치킨뼈를 먹고 어떻게 이 조그만 강아지가 이렇게 큰 치킨뼈를 먹고 있을 수 있냐는 거야.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다. 얘는 좀 뺏으려고 하면 삼킨다. 의사 선생님 완전 어이없어 하면서 일단 이거는 너무 큰 치킨뼈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일단 소화하려고 노력은 해보겠지만 안 되면 위를 쪼개가지고 위를 이렇게 칼로 갈라서 위 절제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그 조그만 강아지가 마취하고 수술할 때마다 수명이 줄 거 아니야. 선생님이랑 선생님 남편 이제 막 미치겠는 거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행히 하루 이틀
이제 입원을 했어. 근데 하루 입원을 하고 나니까 5cm였던 치킨뼈가 한 3cm 정도로 줄었대. 소화를 어떻게든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얘가. 근데 이제 어쨌든 다음날 더 줄지 않으면 이게 이제 위에 상처를 낼 수 있고 뭐 위에 구멍을 뚫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장이나 위에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네 알겠다 하고 전화를 받은 순간 갑자기 또다시 전화가 온 거야.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왜? 가을이가 갑자기 토를 했대. 토하더니 뼈를 뱉어냈다는 거야. 그거 사실 뱉어낼 수 없는 크기의 뼈거든. 먹기도 했지만 다행히 집에 오고 싶었는지 뼈를 뱉어내서 수술을 하지 않고 무사히 이제 집에 왔어. 얼마 되지 않은 일이야. 어쨌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동물은 이런 영지의 기호,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이런 욕구 전혀 없고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치킨은 주인이 안 줄 걸 아니까 저 치킨뼈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내가 약간 경계가 풀리는 순간 그 치킨뼈를 탐하는 그런 형구의 기호만 가지고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다 필기는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우리 51페이지 한번 펴보자. 51페이지. 51페이지에 아래쪽으로 오시면요. 두 가지 지문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지문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지문이 뭐 어떤 기호를 설명하는지 맞춰봐야 돼. 한 가지 선을 행하면 그 마음이 한가득 즐겁고 한 가지 악을 행하면 그 마음이 침울하고 답답하다. 내가 선을 행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선하다 하면 기쁘대. 자, 난 선 안 해도 사람들이 선하네 하면은 기쁘고 악한 적이 없는데 내가 악하다고 하면 화가 난다. 이 얘기는 뭐야? 선한 걸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어떤 기호를 설명하는 글일까요? 영지의 기호 아니면 형구의 기호? 대답해. 안 했겠지? 했을까? 여러분들을 믿어요. 자, 이거는 영지의 기호죠? 영지의 기호에 대해 설명하는 지문이다. 밑에도 다 비슷한 내용이라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것 맨 마지막 줄만 볼게. 모두 성은 착하고 악하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기호일 뿐이다 라는 걸 눈앞에서 보여주는 얘들이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또 내가 학습지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방금 51페이지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 49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49페이지. 이거는 이제 엄청 쉬워. 49페이지는. 그냥 얘들아 봐봐. 그냥 인간에 대한 49페이지 맨 아래야. 자, 정약용이 네 가지 존재를 다 구분을 해. 자, 먼저 무생물부터 볼게요. 얘들아, 기는 모든 생물에게 다 있는 거야. 왜? 이나 기나 만물에 다 주어진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물론 정약용은 이 기론을 막 그렇게 얘기하진 않고 전혀. 그냥 기는 생물한테 있다. 하지만 무생물은 생명은 없죠? 이거는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 식물은 봐봐. 생명은 있지만 지각 능력이란 건 뭐냐면 얘들아, 가을이가 저건 치킨뼈다 인식하는 능력이야. 식물이 그런 능력이 있어? 저건 치킨뼈다 이걸 알아? 모르잖아. 근데 동물은 봐. 생명도 있고 저건 치킨뼈다. 나 좀 이따 주인 경계가 풀어지면 삼켜버려야지. 이런 지각 능력은 있지만 도덕적 기호, 즉 영지의 기호는 없죠. 가을이는 없어요. 근데 인간은 뭐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생명이나 지각 능력, 저건 치킨뼈다, 저건 치킨이다 하는 능력은 우리한테도 있지만 동물에게도 있다. 가리도 있다. 근데 이제 인간만 갖고 있는 거는 뭐냐? 도덕적 기호, 즉 이걸 얘기하면 뭐겠어? 영지의 기호까지 겸비했다.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육체가 있어. 동물이나 인간이나 육체는 있지. 근데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이게 좀 중요해. 하늘이 부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4번 도덕적 기호는 영지의 기호는 즉 이처럼 하늘이 부여한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인간만이 중요해 얘들아. 영지의 기호는 이영지 우리 인간밖에 없어. 인간만의 본성이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기냐? 자, 5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50페이지. 50페이지의 중간쯤으로 가볼게요. 중간에 보면 2번 정약용의 해결책, 도덕적 자율성에 대해 설명하는 게 있는데 1번
욕구에 대한 관점이라 나와 있어. 일단 잘 생각해봐. 욕구는 여태까지 성리학자들 뭐 이황, 이이, 주희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걔네가 욕구에 대해서 긍정적이니까 욕구 더 채우고 우리 욕구 많이 많이 충족해야 돼 이랬어. 아니면은 욕구는 너무 많이 개인의 욕심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돼. 좀 절제할 필요가 있어. 이랬어. 어. 대답했니? 나 지겹지 얘들아. 질척거리지. 내가 얘기했잖아. 대답을 해야 내가 어디서 모르는지 안다고. 자, 욕구는 성리학자들 지금 우리가 배우는 말고 정약용 말고 성리학자들은 좀 제거해야 된다. 약간 부정적인 느낌으로 많이 보지 않았어? 근데 약간 특이하게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정약용은 욕구에 대해 좀 긍정적인 입장이 보여. 여태까지 배웠던 애들하고 살짝 다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욕구가 있어야 제대로 살려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생존하고 싶은 것도 욕구잖아. 그리고 정약용은 당연히 도덕에 초점을 맞추죠. 얘도 성리학은 아니지만 유학의 이제 맥락을 타기 때문에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걸 중요시해, 굉장히. 근데 우리가 도덕적 행동을 하려면 도덕적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1번 볼게. 욕구, 욕망은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 뭐를 위해서 필요해? 생존하려고 먹고 살려면 뭐 식욕, 수면욕, 먹고 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또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 도덕적 행동을 하려는 것도 이제 욕구가 작용을 한 거다. 그래서 밑에 다시 또 51페이지로 와볼게. 51페이지 뒷장. 51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지문 안 한 거 하나 있어. 볼게요. 우리의 영체 안에는 그냥 우리의 뭐 영혼과 육체 안에는 이런 뜻이야. 본래 원하고 욕구하는 단이 있다. 여기서 단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뭔가 원하고 욕구하는 게 우리 안에 있다. 그거 되게 중요하다. 왜? 만일 이 욕구의 마음이 없으면 천하의 만사를 실행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욕구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야, 너네. 욕구가 있기 때문에 너네 뭔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존, 살아가든 아니면 도덕적인 행동을 하든. 그래서 이익에 밝은 사람이어야 욕구하는 마음이 이익이나 재물을 따라가며 의리에 밝은 사람. 요게 이제 좀 정약용이 강조하는 부분이겠죠? 도덕에 좀 밝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의로움에 밝은 사람. 그래서 욕구하는 마음이 도의를 따라간다. 도의라는 건 이제 도덕적으로 뭐 의롭게 행동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지문은 뭐냐? 정약용이 욕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지문이다. 근데 요 앞에 부분, 이익에 밝은 사람이어야 욕구하는 마음이 이익이나 재물을 따라가며.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본 부분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 좀 너무 탐욕스럽게 사는 건 정약용도 마찬가지로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이 부분이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왜? 마지막에 봐봐. 탐욕이 있는 사람은 재물을 위해 몸을 바치고 이거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겠지. 이 부분이랑 일맥상통하는 거고 그다음에 열사는 명예를 위해 몸을 바친다. 이 부분이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네.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볼게. 다시 어디야? 50페이지. 50페이지 중간 부분 아까 욕구에 대한 관점 2번부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욕구가 필요해. 근데 어쨌든 마음속에서는 항상 이 도덕적인 거라 그랬지? 도의에 따르려는 마음, 여기에 영향을 미친 건 뭐겠어? 영지의 기호겠지? 이 마음과 사사로운 나의 욕심. 얘들아, 욕심은 욕구랑은 조금 더 달라. 너무 좀 과한 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뭐 때문에 거의 생기는 걸까? 우리 형구의 기호, 몸 편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거겠지? 서로 항상 싸운다는 거야. 인간한테는 두 가지 기호가 다 있는데 항상 싸우는 거지. 도의에 따르려고 이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이걸 우리 지키자 이런 마음과 아유 아무것도 하기 싫네. 그냥 편하게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항상 갈등하기도 한다. 그러면 이때 필요한 건 뭐야? 내가 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뭔가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정약용은 인간에게 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처음부터 선하고 악하고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넘어가 볼게.
그 아래쪽으로 바로 이제 넘기지 않고 그냥 같은 페이지에서 할 건데, 얘들아, 나도 옛날에 선생님이 대학생 1학년 1학기가 끝났을 때쯤 선생님 집안 사정이 좀 안 좋아져서 뭐 용돈은 고사하고 용돈 당연히 못 받고 선생님 막 대학 생활비 선생님 자취를 했단 말이지. 자취할 생활비도 부모님한테 달라고 하기가 좀 그랬고 이제 다음 또 등록금도 내야 되는데 등록금도 조금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 그래서 이때 되게 선생님이 힘들었는데 선생님은 다행히 이제 과외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 다행히.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과외를 한 학기에 거의 4개씩 하면서 이런 등록금이나 그 등록금, 생활비, 용돈 이런 거 다 충당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4개를 하려면 얘들아, 너네 과외 해봤는진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보통 고등학생은 2번 정도 해. 뭐 선생님 뭐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국어도 하고 뭐 별거 사탐도 하고 다 이것저것 다 했는데 그래서 두 번씩 하다 보면 내가 과외를 가야 하는 거는 일주일에 최소 8회 정도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자기가 조금 더 추가로 더 하고 싶다라고 하는 애들이 있으면 한 번 정도 더 가지고 그럼 거의 8번에서 10번 정도 이제 과외를 가야 되는 건데 근데 선생님 얘들아 어쨌든 학교를 다니면서 하니까 학교 수업이 끝나면 뭐 빠르면 2, 3시 늦으면 뭐 5시쯤 돼. 뭐 이제 과외를 이제 하루에 일주일 7일이면 7일에 10개를 하려면 하루에 최소 1개 많으면 2개씩은 해야 되거든. 보통 주말에 많이 몰아놨지. 주말에 막 2, 3개씩 하고 평일에 1, 2개씩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내 시간이 거의 없지. 선생님 과제도 해야 되고 과외 준비도 해야 되고 근데 어쨌든 나는 뭐 이 경험을 극복하면 내가 나중에 뭐 편하게 살 수 있겠지. 이렇게 힘들어야 나중에 뭔가 힘든 일이 와도 안 힘들겠지 하면서 막 정신승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 실제로 나는 막 그렇게 막 고통스럽거나 이러진 않았거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친구들하고 했지. 근데 이제 어떤 선생님이랑 별로 많이 친하진 않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친구들끼리 있다가 했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이러는 거야. 아니, 왜 돈이 없는데 과외를 해? 그냥 부모님한테 용돈을 달라고 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직도 약간 좀 그 친구의 마인드가 잘 이해가 안 가. 내가 엄청나게 상한 설명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과외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래도 있을 텐데 용돈이 부족하면 부모님에게 달라고 해. 상대방의 어떤 사정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얘들아 너네도 알다시피 선생님은 너네한테 그런 표출을 하지 않지만 난 분노가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 옛날에 이왕이 희노애고 애호역 할 때 분노 엄청 많다고 했잖아. 굉장히 분노가 많고 화가 많은 사람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미친 거 아니야? 한 대 때려버릴까? 약간 이런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약간 좀 들었어. 이제 정약용식으로 말하자면 얘들아, 형구의 기호가 발동을 한 거야. 근데 내가 이제 때리면 나 지금 돈도 벌어야 내가 말 그대로 이제 때리면 걔한테 또 돈을 줘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때리면 솔직히 안 되잖아. 근데 너무 충격적인 건 그 친구도 윤리교육과 학생이었단 말이지. 근데 어쨌든 이제 결론은 선생님 때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걱정해 주다니 참 고맙네라고 이러고 약간 비꼬는 것 같니? 아무튼 그렇게 말을 하고 넘어갔어. 어쨌든 나는 선생님 기준에는 그 당시에 나에게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 선을 선택한 거죠. 선악 중에서 굳이 비교를 하려면 너네 별로 선 안 같아 보일 수도 있어. 아무튼 그런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얘들아 정약용이 말하기를 자주직권이라고 해. 내가 선하고자 하면 고마워하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선한 행동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상큼하게 터져볼래 마동석처럼 때려버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자주직권 내가 스스로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다른 말로 권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 2가지 비슷한 내용이니까 이름 외워두세요. 자주직권, 권형. 성기호설 다음으로 정약용한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의미는 뭐냐? 인간은 선하고자 하면 선할 수 있고 악하고자 하면 악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내가 선택을 한 거잖아. 이 친구를 때릴까? 때리지 말까? 자유의지가 있고 사람은 자율적이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이며 도덕적 실천에 힘쓰고 자신의 선택과 행위에 내가 선하게 행동하든 악하게 행동하든 항상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다. 그래서 여기 있지. 네가 네 선택이면 네가 결과도 책임져라.
그래서 여기 지문을 보면 하늘은 인간에게 요 능력은 준 거야. 자주지권을 주어 선을 하고자 하면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하고자 하면 악을 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인간의 마음은 이리저리 움직여서 고정되어 있진 않아. 왜? 뭐 때문에? 기호들 때문에. 영지의 기호, 형구의 기호. 이것 때문에 뭔가 명확하게 선하게, 악하게 고정되어 있진 않아. 대신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자주지권은 나한테 있다. 이것은 동물에게 정해진 마음, 뭐만 있는 거지? 동물은 형구의 기호만 있죠? 이거랑 같지는 않다. 인간은 선을 행하면 내가 악을 행할 수도 있었는데 선을 선택했으니 나의 공이 되는 거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악을 행했으니 나의 죄가 되는 거다. 이거는 뭐다? 마음의 자주지권이라고 얘기하며 본성은 아니야. 본성은 단지 뭐일 뿐이야? 뭔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호일 뿐이다. 그래서 정약용, 맹자요이라고 나와 있죠? 맹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 사람들을 잠깐 볼게요. 자, 얘 누구였어? 이. 황이었어. 얘는 이였어. 얘는 누구야? 지금 배우고 있는 정약용이지. 얘네 세 명 중에 아주 외적인 것만 판단했을 때 좀 특이한 게 있어. 이황하고 이는 없는데 정약용만 가지고 있는 그것 뭘까? 대답했어? 뭘까? 안경이겠죠. 자, 안경이 정약용 혼자 끼고 있단 말이야. 얘들아, 안경은 우리 동양의 기술로는 살짝 만들기 힘들지 않았을까? 정약용은 서양의 기술에도 좀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옛날에 이건 썰이긴 한데 정약용이 서양의 종교인 천주교, 쉽게 말하면 너네 성당 가는 거, 이거를 믿었다는 이제 썰이 있어, 얘들아. 그 얘기는 뭐야? 정약용 천주교에 관심이 많았고, 너네 천주교에서 믿는 신이 뭐야? 어? 하느님이지.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정약용이 이거 지금 얘네 굉장히 정약용은 이황이나 이보다 힙한 거야. 정약용은 지금으로 치면 에어팟 맥스 끼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서양, 물론 내가 너무 사대주의인가? 아무튼 정약용은 천주교에 관심이 있었고 천주교에서 믿는 신은 하느님이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은 우리가 옛날에 요 이왕 이인은 하늘에 대해서 뭐라고 봐? 하늘은 뭐 도덕적 존재고 우리한테 뭔가 도덕적 본성을 내려준 존재다 하면서 굉장히 하늘을,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각하진 않아. 굉장히 대단한 거, 이치를 갖고 있고 도덕적인 본성을 갖고 있고 인간에게 도덕을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정약용은 그 하느님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게 하늘을 약간 이런 도덕적 존재이기보다는 인간이 잘하면 상 주고 인간이 못하면 벌 주는 약간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어.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51페이지로 와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신독은 맨 위에 있는 신독은 잠깐 건너뛰고 그 밑에 1번 상제부터 볼게요. 그 서양에서 말하는 하느님을 자기는 상제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물론 서양의 하느님과 똑같진 않아. 근데 그런 식으로 바라봤다는 거지. 여기서 상제는 하늘을 가리키는 건데 이왕이가 얘기하듯이 도덕적 존재 이런 것보다는 약간 상주고 벌주는, 당연히 인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존재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어디에 초점을 맞췄다? 만물을 다스리는, 인간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다 다스리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래서 이 다스린다는 말을 내가 조금 어려운 말로 뭐뭐 제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 뭐였지? 주제한다. 그래서 맨 아래에 내려볼게. 하늘을 어떻게 말아보냐? 뭔가를 다스리는,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늘, 도덕적인 존재 이런 것보다는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제천으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이걸 상제라고 하는데, 상제는 사람한테 선을 좋아하는 성, 즉 뭘까 이거? 영지의 기호겠지 얘들아? 영지의 기호와 도덕을 내린 게 아니라 영지의 기호 정도만 내린 거야. 대신 뭔가 너가 선하고 악한 걸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도 부여했다. 이런 상제의 명령을 얘들아 땡명이라고 해. 너네 이거 첫 번째 글자 알 거야. 무슨 명이지? 천명이다. 그게 사람한테는 뭐다? 우리가 가야 할 길, 도덕적인 마음, 도심으로 작용이 된다.
상제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모두 살펴보며 도심을 통해 명령의 형태로 인간에게 잘못을 경고해준다.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 내가 장애인석 버스 갖고 왔는데 사실 이 장애인석에 얘들아 자리 비어있어도 앉으면 돼, 안 돼? 너무 피곤하면 앉고 싶지. 근데 앉으면 안 돼, 얘들아. 근데 갈비뼈 부러져도 갈비뼈 부러져서 전치 8주가 나와서 장애인석 앉지 않아. 왜? 앉으면 안 되니까. 나 장애인이 아니고. 이 장애인석에 앉는 거 자체가 다른 이런 뭐 예를 들어 뭐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배터리가 약간 부족해가지고 얼른 끝낼게요.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보고 비켜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굉장히 좋지 않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꼭 비워놓으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앉았어. 그러면 뭔가 앉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좀 그런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도심인 거야. 상제가 우리에게 약간 벌을 주고 있는 거지. 좀 힘든 형태로. 그러면 이제 다시 맨 위로 올라가서 51페이지 맨 위에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죠? 신독이라는 건데 신독은 뭐냐면 우리 옛날에 이황이 배울 때 내가 떡볶이 먹을 때 흰 블라우스 입고 있으면 튈까봐 조심해야 된다고 했잖아.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그때 내가 얘기했던 게 경이었는데 항상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거. 마찬가지로 신독도 크게 다르지 않아. 물론 신독이랑 경이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신독은 누굴 두려워하겠어? 하늘을 두려워하는 거다. 하늘이 나에게 이제 상을 내릴까 벌을 내릴까 계속 고민하는 거지. 그래서 경이랑 비슷하다 했죠? 홀로 있을 때일수록 더더욱 몸과 마음을 함부로 하지 않고 깨어 있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상제를 무서워하는 오징어 게임에 한자를 넣어봤어요. 그러면 아래 3번으로 내려와서 중간에 있어요. 신독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1번 상제가 집안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비추어 보는 듯 누가 나 혼자 있어도 이 상체가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뭔가 내 마음도 보고 있을 것이다. 내 마음도 착하게 도덕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므로 나만 홀로 아는 일에도 삼가기 이거는 이제 조심한다는 얘기야. 도덕적으로 행동하려고 삼가기를 다하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만 혼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혼자 있을 때도 잘해야지 당연히. 근데 신독이란 자신만이 홀로 아는 일에 삼가기를 다한다는 뜻이다.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만약에 그 버스에 아니다 버스 얘기하지 말고 내가 그 친구가 나한테 너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 하면 되지 왜 그러냐? 하면 속으로 내가 혼자 진짜 얘 때려버릴까? 이런 생각하는 것도 사실 잘못된 거야. 이런 생각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지. 나 혼자 아는 일이고 난 실제로 그걸 실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삼가기를 다한다는 뜻이지 내가 혼자 처한 곳에서 삼가기를 다한다는 말이 아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조심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내가 홀로 아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매번 방에 고요히 앉아 자신의 한 행위를 묵묵히 생각해보면 샘솟듯이 양심이 드러난다. 그래서 어두운 방에서 이 옷깃을 여미고 조심스레 앉아있다가도 이렇게만 하면 뭐해? 이것도 중요해. 얘들아 안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매번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곳에서는 나 혼자 있을 땐 잘하다가 여러 사람 있으면 속임수하고 거짓된 행위를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건 남들을 모른다거나 하늘은 모를걸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신독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설의법이죠. 신독은 이럴 수 없다. 신독이란 내가 혼자 아는 일에도 조심히 하는 거, 삼가기를 다하는 거. 그래서 전통적인 수양 방식을 강조하는데 내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마음이 풀어지기 때문에 엄숙한 몸가짐을 통해 내면을 통제해야 한다. 이거는 이황이이랑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약용은 신독과 경으로서 내 안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며 마음이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네, 여기까지 하면 정약용은 끝이고요. 우리 2차 시정도 나가면 진도는 끝날 거예요. 이제 불교 아마 나갈 거고 학습지는 윤사 부장이 나눠주셨을 거예요. 네, 고생했습니다.